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산업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동차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주행 중의 위험을 피하고 운전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 연구되어 오던 기술들은 어느새 운전의 상당 부분을 차에게 직접 맡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와 택시 서비스가 결합된 로보택시 서비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로보택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스스로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면 무인 택시가 나에게 찾아와서 목적지까지 태워 주행하는 서비스인데요. 로보택시는 승객의 주문에 맞춰 노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또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신호등과 주변 차량 그리고 행인들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주행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수준을 표현할 때는 주로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정한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차량의 제어 주체와 주행 책임에 따라 총 6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들은 자율주행 2단계로 자동차가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만 운전자는 항상 도로를 주시해야 합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기술자회사 웨이모가 보유한 기술의 수준이 4단계로 가장 앞서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은 운행 데이터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이모는 현재까지 지구 약 400바퀴를 돈 만큼의 누적 자율주행거리를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했고 현재는 만 킬로당 사람에게 앱 1회 정도 필요한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웨이모는 볼보와 제휴를 맺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요. 역할을 나눠서 웨이모는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인 라이다와 인공지능 카메라 등을 개발하고 있고 볼보는 전기차 설계와 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웨이모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웨이모원이라는 앱을 내려받으면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요금은 기존 우버나 리프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 2018년 시범 운영 때는 안전을 위해 보조 운전자가 동승했었지만 현재는 사람이 전혀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서비스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없는 차에 혼자 타는 게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에 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직원이 원격으로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전기차 선두 기업인 테슬라입니다. 구글 웨이모는 기본적으로 라이다를 기반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연구 중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웨이모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8대의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값비싼 라이더 센서를 이용한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시장성이 없다고 비꼬면서 어렵더라도 라이더 센서나 정밀지도 없이 신경망의 성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좋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테슬라는 개인용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로보택시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 로보택시 접근 방식에서 다른 기업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차량 공유형 로보택시인데요. 테슬라 네트워크에 자신의 차량을 상업용으로 등록하면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때 주차장에서 쉬고 있던 개인용 테슬라 차량이 혼자서 무인 택시 영업을 해 차주에게 수익을 안겨준다는 것인데요. 테슬라는 이 과정에서 우버가 우버 기사에게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과 유사하게 차량 소유자가 로보택시 모드로 돌려서 얻은 수익금의 25%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로보택시가 차주에게 벌어온 돈으로 테슬라 구매 할부금을 갚아나갈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는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약 25,000달러 선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GM, 우버, 유통기업 아마존까지 이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GM은 크루즈를 설립하고 혼다와 함께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연구 중이고 2020년에는 오리진이란 이름의 로보택시 시범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우버는 팬데믹으로 인해 차량 호출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을 실리콘밸리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오로라에 매각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버는 오로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오로라는 우버 그리고 우버와 협력 관계에 있던 도요타와 함께 연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오르나는 택시보다는 물류 사업을 위한 대형 트럭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우버 인수를 통해 로보택시 사업에도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향후 오로라는 우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전 세계로 퍼뜨린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글로벌 유통공룡 아마존 역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아마존은 2020년 6월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죽스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죽스의 로보택시 차량 디자인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내부에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벤치 시트가 있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설계되어서 운전대가 아예 없습니다. 경쟁사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양방향 주행 기능인데요. 이 때문에 앞뒤가 완전히 같은 모양이고 또 후진할 필요가 없어서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승객을 이동시키는 데 유리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미국 자율주행 기업 애프티브의 합작사 모셔널이 출범하기도 했고 중국 역시 바이두, 오토엑스, 디디출싱 등 여러 기업들이 로보택시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자율주행 기술과 저렴한 로보택시 서비스가 앞으로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여러 비즈니스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과 같은 유통회사부터 구글, 알리바바 같은 IT 기업들까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시장을 탐내고 있습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뗀 사람들이 이제 차 안에서 영상을 보고 소셜미디어를 즐기고 쇼핑을 하게 되는 미래를 떠올려 본다면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결국 완성될 테지만 사실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차량의 인공지능이 되면서 운전 중 발생하는 생명의 경중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인데요.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언급된 적 있는 트롤리 딜레마인데요. 열차가 달리고 있는 선로 끝에 5명의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레버를 당겨 방향을 틀면 5명을 살릴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선로 쪽에는 1명의 사람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급격히 방향을 틀지 않으면 차 앞에 보행자가 사망하게 되고 방향을 틀면 운전자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처벌은 누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어떤 선택이든 정답은 없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오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조금 더디게 실현되더라도 반드시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열릴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 그리고 이로 인해 제정이 되는 윤리적 문제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